게스트를 한 분 제가 또 모셔왔는데 네. 사실 오늘 그 프렌치스푸도 해야 되고 네. 전반기 결산도 해야 되니까 한 분의 더 객관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 아래서 네. 저희 주로 이제 저희 개국공신이자 개국공신. 네, 주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스필버그님 오셨습니다. 스필버그 기자 초창기 멤버였죠.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3인 체제를 하게 될 것 같고 보성님도 다시 오셔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삭치킨님이십니다. 인사이드 아웃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1회의 서사 구조나 플롯을 그대로 따라가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1회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건가 봅니다. 어떤 매체든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감과 변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을 사는 데는 충분했지만 변칙적이고 기선함을 주기에는 1편의 플롯을 보는 것 같아 아쉽네요. 성희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는 그렇죠. 기쁨이가 기억의 저편에서 보냈던 기억들과 함께 새로운 라일리의 자아를 형성했던 시퀀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좋았던 기억뿐만 아니라 실수했던 부끄러웠던 후회했던 기억들도 현재의 나 자신을 이루는 중요한 기억이었죠. 그런 후회했던 실수했던 일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있었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쌓인 좋았던 슬펐던 기억들이 기뻤던 당황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었던 건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 기쁨이가 자신의 만든 자아를 뽑고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이는 순간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기에 큰 위로가 되었네요. 저도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매 순간 힘들었음에도 그것들이 언젠가는 나를 이루는 순간이라 생각하면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그렇게 모든 순간들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생각하니 기쁘네요. 제가 영인이들을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처음 영상을 접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깊고 자세하고 더 넓은 부분을 다루어주시는 것 같아 좋네요. 물론 처음 영상을 접했을 때도 좋았지만 지금은 영화에 대해 더 깊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을 표현하거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점점 더 성장하시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점점 프로 레벨로 나가는 것 같아요. 다음 프렌치스푸도 기대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찬이네요. 네. 이분 항상 길게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맞습니다. 감사드리죠. 네,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길게 그만큼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길게 다루는 이유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짧게 그냥 10분 뭐 그 요약 영상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셔서 오히려 그냥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죠. 얼굴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신혼여행 다녀오셨다는 그러니까요. 것도 알려서 1년 넘게 다루셨죠. 그럼요. 네. 매주마다 의견을 공유해 주신다는 점이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댓글. 네. 유튜브에서 우원성님께서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픽사 영화 중에서 속편을 그러니까 전편을 넘어서는 속편 시리즈가 있는 영화는 토이스토리가 유일한 것 같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5가 대기 중에 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 또 나온다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뭔가 픽사가 좀 너무 안전빵을 달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 새로 만들어진 오리지널 시리즈가 잘 안 됐잖아요. 소울 빼고 소울 엘리멘트도 그렇게 평이 좋진 않았고 뭐 루카 오노드 다 그렇죠. 다 평이 미적지근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가 너무 안정적인 노선만 택하는 것 같아서 전에 차에도 말했었지만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5가 솔직히 좀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까지는 너무 완벽하게 잘했는데 포도 처음 나온다는 데서 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심지어 4에서 더 이상 토이가 아닌 무언가로 나아간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5에서 이제 내절이 이제 낼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렇다.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네. 유튜브 지현님 다음 주 너무 기대됩니다. 이 채널은 떡상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 결산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것도 전반기 결산 해볼 텐데 2주 영화는 프렌치스푸입니다. 네. 이 영화도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죠. 아니 트라나눔 감독 꺾인 감독 건데 이거 그러니까요. 봐서 뭐해?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예투전생을 갑자기 지금 네. 이게 평가가 완전히 바뀌면서 많은 화제를 끌고 있는데 저부터 까면 저는 4개 8점 드렸습니다. 상우님은 저는 네. 7점. 7점. 네, 7점. 그래도 좋게는 보셨군요. 네. 저도 7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호평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호불호가 갈릴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호불호 갈릴 영화도 아니고 아. 누가 봐도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는 느낌은 맞는데요. 그렇죠. 천천히 가지만 그 안에서 그냥 풍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충분히 잘 즐길 수 있는 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지금 이 녹화하기 1시간 전에 영화를 보고 나왔거든요. 아 지금 너무 배고파요. 예. 못 참겠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진짜 때깔이 기가 막혔던 영화로 네. 아 진짜 너무 배고파요. 예, 남을 것 같고요. 네. 영화 들어가면 그린나레가 또 수입을 한 영화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고 네. 칸 영화제 감독상을 진짜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작년 헤어질 결심이었죠. 칸 그렇죠. 영화 그러니까 감독상. 재작년. 아, 아, 그렇죠. 재- 2022년. 재작년이 그렇죠, 재작년. 고 예, 예. 그리고 이 영화는 1920년대 출간된 마르셀 루프의 소설 도댕부팡의 삶과 열정을 각색한 작품이다. 그래서 영화가 메인 타이틀이 나오면서 딱 시작이 되고 첫 장면을 보면 재료를 수확하는 외제니 줄리엣 비노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했는데 전 첫 장면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왜 재료를 선택했을까? 왜 요리의 시작을 재료를 선택했을까 해보면 그런 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그냥 재료를 사다 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하다라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첫 장면을 보면 19세기 또 후반이다 보니 20년 동안 뭔가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땅을 갈고 네. 또 재료를 수확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캐릭터들의 뭔가 열정, 노고를 그런 식으로 뭔가 표현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너무 당연시하게 재료를 얻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죠. 이들도 아마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로맨틱한 뭐 만찬을 만들기 이전에는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라는 그런 시점으로 저는 첫 장면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도댕에 이제 분우아 마지멜이 등장을 하는데 아침부터 목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비올레트하고 폴린이 등장을 하고 송아지 요리부터 시작해서 요리 과정이 정말 다이내믹하게 그래서 너무 카메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최근에 저는 그 현대의 뭔가 그런 예 셰프 하면서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머릿속에 연상이 되고 그만큼 또 요리의 진심이라는 게 또 그렇게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리고 밑에 적혀 있지만 저는 다행히도 1시간 전에 밥을 먹고 왔어요. 네. 시네큐 쉰도림에서 봤는데 그 밑에 해장집 하나 괜찮은 데 있거든요. 아 알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니 거기 시네큐 자주 가시는 분들은 그 아래 푸드코트 가리 보이는지 푸드코트가 알잖아요. 있어요. 네. 네. 남서치고. 거기 괜찮은 데가 있어서 그거 먹고 가서 그나마 좀 배가 고프지는 않았는데 뭐 어쨌든 당연히 요리 영화를 떠올릴 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최근에 뭐 더 메뉴도 메뉴. 있었고 보일링 포인트 사실 이게 저는 그 원 그거로 맞아요. 예. 원테이크로 원테이크로 쭉 이어버리는 맞아요. 굉장히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저한테도 네. 보일링 포인트. 네. 뭐 라따뚜이도 있고 아메리칸 아메리칸 셰프도 셰프 있고 너무 좋죠. 사실 그린 파파의 향기도 보면 때깔하나. 때깔하나 요리 진짜 기가 막히게 네,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이 프렌치 스프는 보면서 그린 파파 향기가 가장 연상이 되는 영화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요리 영화들이 생각나면서 네. 계속해서 침샘을 자극했고 폴린이란 캐릭터도 나오는데 맛을 보면 재료를 맞추는 영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재료 하나에 따라 그리고 기름을 뭐 거르고 말고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즉 이 말은 재료든 방식이든 아무래도 사소한 차이가 큰 차이로 또 발생하는 것이 요리가 아닐까. 예.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또 균질해야 되는 과정인 것처럼도 보였고요. 특히 이 폴린이란 캐릭터는 저는 계속 보는데 아냐 테일러-조이가 왜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눈이 크잖아요. 맞아요. 일단 눈이 크다 약간 보니까. 그 제가 말했던 그 옛날 아냐 텔러주의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더 위치 시절. 초창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렸을 네, 때 네. 스플릿 나온. 네. 뭐. 아. 저기 퀸스 갬빗 뭐 아, 그렇죠. 네, 그 네네. 느낌이. 그 시절이 뭔가 보여서 또 페이스가 참 신선하네라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거기 매드맥스에서 어린 시절 그렇죠. 아, 그 그렇죠. 모습이 또 나왔다 보니까 아. 계속 연상이 연상이 되는 것 되네요. 같은데. 네, 그렇죠.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댕은 또 미식계의 이야.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20년 동안 외제니는 얼마나 또 수많은 노력이 수반됐을까. 그것도 맞춰주는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장면이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저는 비교됐나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남성들의 모여있는 테이블 쪽은 끊임없이 요리를 받으면서 떠들고 뭐 시시답지 않은 말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반대쪽 여성 쪽은 굉장히 조용하게 즐기죠 음식을. 네.
그런 모습을 뭔가 대비적으로도 조금 일부러 감독이 보여준 게 아닌가? 아 저는 약간 벌써 이 영화의 주제를 얘기하게 되는 게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이 영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얘기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음식을 먹는 행위라고 하면은 그냥 일상에서 사는데 제일 필수적인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필수적인 행위 중에 하나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일상이라고 간주를 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행위인데 그 도댕 쪽의 친구들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도댕과 외제니 그리고 그 같이 조용히 미식을 하던 그 여자들은 이 음식을 만드는 행위조차 예술이라고 뭔가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예술로 여기는 이 인물들 간에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드는 행위라는 예술 속에서 보편적인 감정이 피어오르고 그 보편적인 감정이 다시 일상 속에 스며들면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과 예술 사이에는 커다란 경계가 없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예술과 일상은 규정짓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딱 지금 이 씬을 보면서 그냥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러닝타임 지속될수록 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씬이 특히. 그러니까 일상과 예술이 그러니까 구분이 덜 가는 건 맞는데 네. 그에 따라서 또 향유하는 방법도 달랐고 그쵸. 그렇죠. 그에 따라 또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존중의 영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보였던 게 맞아요. 이 영화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외제니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뭐 음식과 대화해요라고 하면서 앙토넨 카렘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프랑스 요리와 제과제빵의 그렇군요. 틀을 형성했다고 알려지는 네. 정말 유명한 셰프라고 하더군요. 이후 이제 오믈레트 노르베지엔이라는 음식이 나옵니다. 이거를 먹은 폴린이 울 뻔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데 이 오믈레트 노르베지엔은 이제 안은 아이스크림으로 차갑고 밖은 이제 불을 지르니까 뭔가 뜨거운 그런 디저트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외제니가 만든 도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믈레트 노르베지엔이 도댕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도댕의 내면은 뭔가 이성적이고 차가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외제니에게 하는 행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렇죠.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아는 도댕의 모습이 그렇죠.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폴린이 왜 울 뻔했냐라고 보면 그만큼 외제니가 오믈레트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도댕을 잘 알고 그렇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네. 폴린에게도 느껴졌기 때문에 울 뻔했다. 네. 난 모르겠다라고 말한 지점이 아마 그런 식으로도 보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고요. 영화상에서 이제 첫 번째로 청혼을 하는데 당신의 방문을 두드려도 될까요? 로맨틱합니다. 네. 결혼합시다라고 하는데 외제니는 그냥 웃고 네. 넘기죠 그냥 네. 사실. 그 이후로 이제 또 외제니가 나체의 뒷모습으로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도댕이 외제니에게 향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전 또 의문스러웠던 건 첫 장면에서 도댕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사실 씻는 거거든요 욕조 안에.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이 씻는 시간대가 달라요. 네. 씻는 게 두 번 나오는데 한 명은 밤에 씻고 한 명은 낮에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도댕은 하루의 시작을 위해 씻는 사람이 아닌가? 하루의 시작을 위해 씻는다라는 거는 다가올 시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씻는 건데 근데 외제니는 반대로 하루의 마무리를 위해서 씻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다가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외제니는 뭔가 죽음을 알고 있었나?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라고 하는 그런 지점으로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제니가 왜 계속 청혼을 거부했냐? 자기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도댕을 계속 밀어냈다라고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도댕이 계속해서 결혼하자 청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죠.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저는 씻는 장면이 그렇게 묘사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지점도 있었고요. 외제니가 폴린 부모를 설득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기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기르고 식물을 기른다라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수반돼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 부분은 이제 밭만 보면 알게 되는데 그걸 보고서 외제니가 된 사람들이다.
폴린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네. 시점이 그런 식으로도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라시아 왕자의 초대를 받아서 가는 모습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 메뉴를 낭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피에르 가니에르라는 이야. 사람인데요. 실제로 미슐랭 셰프래요. 네, 그렇죠. 네, 3스타 셰프고 이 영화에서 나온 모든 음식을 총괄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트라나눔 감독과 피에르 가니에르 셰프가 처음 맞습니다. 만났을 때 포토페를 먹었대요. 네, 맞습니다. 포토페가 이제 또 고기와 야채를 삶은 수프, 스튜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영화의 정말 주요 소재였던 포토페하고 그쵸. 이어지는 가장 프랑스적이라고. 네, 국적성을 그렇죠. 부여하는. 네. 그런 부분이 또 되게 재밌었고요. 도댕은 초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음식을 포토페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댕이 외제니를 찾으러 가는데 외제니가 사실상 쓰러진 건지 그냥 나무 밑에 잠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도댕이 이제 외제니를 위해서 음식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너무 좀 마음이 쓰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댕이 그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모습이 그쵸.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과거가 실제로 야. 그렇죠. 실제로 네. 예, 같이 머물렀던 생활이 있다 보니까 네. 하필 또 공교롭게도 2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영화에서 표현하는 게 이제 이 두 사람은 그쵸. 20년 동안 같이 해왔다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헤어진 지 이제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점에서도 이제 공교롭게 이야. 그 시간의 차이가 여기서 저는 감독이 좀 염두에 두고 캐스팅한 저도 것이 그랬지 아닌가라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들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전 그러고 이 도댕이 이 외제니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 시퀀스를 보면서 느낀 게 아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이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예술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한 이유거든요. 왜냐하면은 전 오히려 이 도댕이 음식을 해주는 시퀀스가 오히려 좀 메타인지적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음식을 만드는 게 예술이라면은 영화를 만드는 것도 예술인데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 음식을 만드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정말 천천히 자세하고 세세하게 다 보여주잖아요. 좀 뭔가 그 부분을 영화라는 매체랑 예술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영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뭔가 은유를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음식이든 영화든 똑같은 예술이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네, 거죠. 맞죠. 그렇죠. 현실적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런 인물,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을 데리고 온 것도 그렇고 네. 요리를 실제로 이렇게 다 보여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굳이 저는 안 들어가도 될 법한 게 폴린의 부모를 굳이 그 설득하는 과정 솔직히 영화상에선 저는 필요 없는 줄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조차 이 영화에 넣으면서 사소한 거 맞아요. 하나하나 디테일을 잡으려고 맞습니다. 했다라는 그 맞습니다. 지점들이 네. 진짜 감독이 칼 갈고 노력했구나라는 네. 게 그 지점에서 네. 와닿더라고요. 현웅님 말처럼 리얼리즘이 목적이었다면은 전 그 네. 목적 달성은 충분히 한 영화다. 충분히 네, 라고 넘어섰죠.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셰프도 영화에 등장시켜서 그렇죠. 읊게 하고 닭 발에 콜라겐인가요? 그거 벗기는 거를 아, 보여주는 그것도 것도- 하나하나 보여주고 네. 대단한 디테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도댕이 해주는 닭 요리를 보니까 좀 삼계탕이에요. 그렇죠. 거의 예. 배 안에다가 재료 집어넣고 네. 실로 끈으로 묶고. 맞아요.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 근데 또 여기서 보니까 또 도댕이 혼자 요리를 할 때는 시퀀스가 굉장히 정적이에요. 초반에 요리하는 시퀀스하고는 아예 달랐던 그런 또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도댕은 당신 먹는 거 지켜봐도 돼요? 라고 네. 하면서 11세기 뭐 네. 중국 뭐 시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외제니가 말합니다. 아니 너 중국인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심지어 나는 아내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네. 사실상 영화에 나오는 외제니의 두 번째 청혼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반지를 받고서는 반지 받았으면 해야지 뭐. 그렇죠. 청혼을 승낙을 하죠. 여기서 또 이어지는 장면이 밤에 또 나체로 누워있는 외제니의 모습이 나왔는데 처음 나체의 그 뒷모습과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밤과 낮에 끊기는 부분이랄까요? 밤에서 낮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어서 네. 유난히 그게 끊겨요. 맞아요. 네, 2번 연속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감독은 밤에 그 두 사람 밤 동안 두 사람이 그 뭐 어떤 모습을 하든 그거를 의도적으로 일단 배제를 시켰다. 네. 과정을 안 네, 보여줬다. 그리고 뭔가 여기다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엔딩에서의 대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둘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는 관계도 맞지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요리사로서의 관계성을 더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파트너로서의. 네, 네. 파트너로서. 그래서 저는 그 지점도 있는 거죠.
외제니가 2번 상상을 또 했다라는 게 후반에 나오잖아요. 아, 네. 네. 근데 그 모습이 다 도댕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저는 외제니는 그게 두려웠던 거죠. 계속 까내는 이유도 본인의 죽음도 죽음이었지만 본인이 같이 붙어 있다가 멀어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 행복하게 지내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두려웠다. 그게 네. 이제 2번의 그 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제니가 죽었을 때 네. 사실상 유일하게 등장했던 그 새벽의 모습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밤을 함께한 모습을 처음으로 그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네. 외제니의 죽음과 동반했다라는 네. 거죠. 맞아. 근데 그거를 돌려서 말하면 감독이 이 모습을 의도적으로 아름답게 그렸고 밤을 함께한 모습을 처음 그렸는데 그게 도댕이 외제니를 지켜준 거구나. 아. 그러니까 외제니는 떠나는 게 두려워서 그냥 난 그냥 그렇죠. 혼자 가겠다 했는데 도댕이 그거를 본인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거를 끌어안으면서 외제니가 외롭지 않게 보내줬다라는 지점으로도 보이면서 그러니까 캐릭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감독은 이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외제니의 죽음을 그려냈다라는 네. 지점으로도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마지막 장면도 이거는 누구의 시점인가 이거는 외제니의 상상인 것인가 아니면 도댕의 상상인 것인가 했는데 결국 이것도 저는 감독의 상상처럼 그렇게 와닿게 되는 네. 아, 혹은 그렇게 휘패닝을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라운드 패닝을 하는 거는 항상 라운드 패닝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상에서. 저는 오히려 그 엔딩 씬에서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움직인 게 오히려 도댕까지 죽고 난 다음에 둘 간의 대화를 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죽고 네. 도댕까지 죽고 난 이후의 네. 만남 네. 그것도 전 충분히 동의가 되는 건 네. 패닝을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번을 돌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 영화는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2번이고 네. 그게 사실상 좌가 과거고 우가 네. 또 미래라고 보면 그렇죠. 우측으로 2번을 돌렸다는 거는 네. 한 번은 가까운 미래일 수 있겠지만 2번은 먼 미래라고 보면 도댕이 죽고 나서 두 사람이 그렇죠. 만났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20년 동안 함께했던 부엌이란 것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감독이 참 네. 이런 의도적으로 네. 참 이런 디테일한 걸 잘 살렸다라는 네. 것처럼 보입니다. 가을에 결혼을 하겠다는 두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또 여름과 겨울 사이의 계절이 또 가을이에요. 근데 외제니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나는 여름이 좋아요 네. 라고 하지만 이 분노와 마주멜은 나는 다 좋다니까 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외제니는 결혼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쵸. 계속해서 그쵸. 여름이 좋다, 여름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한 게 가을까지 가고 싶지 않은 그쵸. 거죠. 뭔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고요. 네. 지금 관계가 딱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머무르고 싶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을이라는 계절의 특수성도 그래요. 누군가는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풍요롭다라고도 도댕이 네. 말했던 것처럼 말하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을은 굉장히 쓸쓸하고 생명이 죽어가는 그렇죠. 계절이죠. 아. 네. 고독계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치면 외제니는 나는 죽을 걸 알아서 가을이 쓸쓸함이 싫어하라고 아. 말했기 때문에 난 여름이 좋아라고 말한 건데 네. 도댕은 그 풍요로움과 수확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가을 되면 더 행복할게요라고 그렇죠. 봤던 게 두 네. 가지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좋은 게 또 지금 제가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이 영화는 특정 인물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신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죠,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현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영화의 시선이 그냥 감독 본인의 시선이에요. 그렇죠. 감독 예, 본인의 예. 시선이 있는데 이 영화가 참 좋은 거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되게 인물들을 존중을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든 게 지금 방금 현웅님이 그 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감독의 시선에서 영화를 바라보는데도 이 외제니와 도댕의 입장이랄까 주관적인 인상과 감정을 감독의 멋대로 시선에서 해석하지 비춤에도 않았다는 거죠. 네.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카메라를 비춘 게 전 음. 되게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클로즈업도 많긴 했지만 인물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보여주면서 네. 따라가면서 네. 그런 지점으로 네. 든 게 참 참 착한 영화입니다. 네. 그렇죠. 성실한 영화. 네, 착하고 성실한 영화. 네. 맞습니다. 포토페를 두고서도 또 두 사람이 또 나뉘잖아요. 네. 이제 뭐 한 명은 아까 위험함과 이제 대담함의 네. 또 차이가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평범하다 기름내 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포토페가 오믈렛 노르베지안과는 또 반대로 또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믈렛 노르베지에는 외제니가 도댕을 표현한 거라면 포토페는
오히려 도댕이 본인만의 방식으로 외제니를 표현했다라고도 저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댕은 이 자체를 대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만큼 나만의 방식대로 나는 대담하게 너를 사랑할래처럼도 느껴지게 된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줄리엣 비누씨는 굉장히 이거 평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는 굉장히 평범해, 비범하지 네.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이 남자 캐릭터는 꾸준하게 나는 대담한 거야라는 그 포토페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걸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폴리는 그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포토페를 만드는 장면이 도댕하고 이렇게 함께 나왔겠죠. 그렇죠. 그 시절을 같이 보냈으니까 진짜 딸같이 나왔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포토페를 만드는 과정이 첫 시퀀스랑 굉장히 흡사하게 나와요. 네. 굉장히 여기서 역동적으로 그쵸. 나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의 그리움에 대한 표현이 아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것도 있고, 사실 여기서 뭔가 또 하나 보면서 생각했는데 오믈렛은 디저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오믈렛을 디저트라고 보면 결국에 있어서 외제니한테 도댕은 메인 디쉬가 아닌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댕이 메인 디쉬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했던 그냥 시절이 중요한 네. 거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건 아니다. 뭔가 요리사에 좀 더 가깝게 보였더라면 오히려 도댕에 있어서 외제니는 메인 디쉬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엔딩의 대화가 점점 더 시사점이 그렇죠. 짙어지는 대목이네요. 그 시절도 20년에 같이 한 시절도 중요하지만 도댕한테 중요한 거는 외젠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도 아마 메인 디쉬와 디저트의 차이로도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30분 넘게 남았는데 외젠이를 네. 외젠이가 한 죽더라고요. 35분 남았어요. 제가 정시 시간 그렇죠. 봤는데.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먼저 보냈길래 맞아요. 그래서 많은 요리사가 또 찾아오지만 조리법이 있어도 맛이 안 나요. 네. 손맛의 차이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할머니가 하냐 엄마가 하냐 그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차이로 나오고 이제 폴린을 이제 또 견습을 시키면서 골수의 맛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는 그냥 기억에 대한 또 지점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나는 외제니를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라는 걸 이렇게 뭔가 돌려서 표현했다라는 게 이제 후반부에 또 보면 그리모가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음식을 갖고 오고 이제 이게 맛을 보니 마음에 들자 아델피두라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딸과 같은 폴린도 같이 간단 말이죠. 여기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면 집문을 열어두고 가요. 맞아요. 집문을 열어두고 가는데 영화상에 나오죠. 후반부에 봄이 찾아왔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찬 겨울이 지나고 새 계절, 새 사람, 새 요리사가 찾아온다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그 초반부에 말했던 게 당신의 방문을 두드려도 될까요라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뭔가 분노와 마지막은 노크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건데 네. 이제 문이 맞습니다. 열렸다 보니까 더 이상 외제인을 향해 두드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게 결말 지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어둠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외제니가 직접 찾아올 그쵸. 수도 있고 그쵸. 다른 사람이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그쵸. 거라는 지점이 아마 네. 봄이 찾아오면서 그렇게 보였지 않았을까 네. 라는 것이고, 또한 아까 말했던 그 두 번의 패닝이 있었죠. 골수의 맛을 기억하라라고 했듯이 아마 감독이 도댕은 아마 당신을 기억할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감독의 시각으로 마지막 대화를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하나하나 잘 짜여진 영화가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영화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짜 공복에 이 영화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진짜. 뭐 드시고 가셨나요? 보실 때? 저는 아침에 보느라고 뭘 먹고 가진 않았는데 끝나고 드셨겠네요. 네. 끝나고 먹었죠. 드셨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2시간 넘어가잖아요. 네, 느리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느리고 느리죠. 뭐 큰 사건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사건이. 그냥 외젠이 죽고 그냥 그리고 그렇죠. 하다 끝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맞아요. 솔직히 보면. 서사의 큰 결은 그게 다긴 하죠. 네. 근데 저는 그거는 그냥 카메라에 보여진 현재 상황이고 네. 이 두 사람이 2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고 이 영화를 맞습니다. 보면 하나하나 그 지점이 안 와닿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폴린이라는 또 캐릭터가 저는 너무 딸처럼 느껴지니까 맞아요. 네. 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홍보도 지금 되게 열심히 가요를 올리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GV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근데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사의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기도 하고 템포가 느리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맛있는 음식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맞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뭐 리틀 포레스트 같은 네, 거죠. 그런 일종의. 느낌으로다가 네, 네. 리틀 포레스트에 한 20년 나이 더 먹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아 근데 진짜 음식 때깔 하나는 진짜 기가 막혔어. 많은 음식 영화 중에서도 제일 맛있게 찍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하여튼,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살짝 알렉산더 페인의 영화들도 좀 어. 생각이 아, 나더라고요. 네네네. 사이드웨이가 그런 결국엔 건가? 네, 네. 그런 인생 창가 네. 느낌 있잖아요. 근데 또 네, 네, 주인공은 뭔가에 대해 꽂혀 있는 네. 뭐 미식 여기는 미식이지만 뭐 네. 사이드웨이에서는 와인에 꽂혀 그렇군요. 있었고 여기 그 버튼 아카데미에서는 네.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네. 거에 꽂혀 체리 있었을 주빌린가요? 수가. 네. 맞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음식에 대한 영화인 것처럼 하면서도 네. 인생관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보니까 네. 주인공이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잖아요. 결혼 발표한 자리에서 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네.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어떤 이제 우리는 이 재료들이 떠나가지만 새로운 재료들이 오고 네. 그 새로운 재료들로 새로운 음식을 할 거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주인공은 네. 외제니가 외제니가, 처음에 떠났을 때 네. 집착을 하잖아요. 그 네. 떠난 거에 대한 네. 결국에는 그 떠나보내면서 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지만 그런 것처럼 결국에 이 음식하고 네. 인생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야. 결국에 지나간 인연의 아련함도 남아 있지만 와. 결국엔 새로운 그렇죠. 인연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바꿔올 거다. 그런 네.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에 네. 대한 얘기라고도 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튼 아카데미랑 연결짓는 건 되게 좋은 음. 말씀이었습니다. 또 체리 주빌레도 아. 바튼 아카데미에서 그렇죠, 태우는 그렇죠.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두 배우가 나는 그냥 만약에 쌩이었다면 솔직히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인연이 또 얼마나 또 특별한 그쵸. 관계입니까? 두 사람의 사이 아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폴린이라는 캐릭터도 너무 와닿게 되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감독이 칼 갈고 준비하기도 했고 네. 배우 선정도 너무 좋았고 네. 저는 이 줄리엣 비노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반에 뭐 나쁜 피라고 해야 되나요? 나쁜 피나 뭐 세 가지 폭레프. 색. 네. 세 가지 네, 색도 세 있고 가지 색. 네. 한창 이제 그때 이제 나왔던 사실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젊었을 때죠. 20대 때. 젊긴 했지만 그 영화들을 보고 이제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네. 들어와서 거의 60대에 이제 가까운 나이 또 이런 네. 영화를 또 보니까 야 그것도 참 새롭다. 이 사람의 인생을 좀 보게 된다. 초창기 영화를 생각해 제가 좀 돌려봤는데 제가 진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뻤던 시절의 여배우 탑2가 저는 페넬로페 크루즈하고 야. 그렇죠. 저는 예뻤죠. 한 명이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탈리아 모니카 벨루치. 모니카 벨루치요. 유명하죠. 그 둘이 정말 탑2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줄리엣 비노시의 어린 영했던 시절을 보니까 또 와 장난 아니다. 보셨나요? 그 완전 초창기 봤어요. 왓챠에 있던데 티빙인가? 어떤 거요? 그 이름이 세 글자인데 랑데뷰 이거. 랑데뷰. 네. 찾아봤는데. 랑데뷰요. 네. 영화는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한 주평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저 먼저 하면 저는 사랑을 먹다. 사랑을 먹. 약간 본즈연을 느낌인데 저는 사랑을 먹다로 네. 하겠습니다. 상훈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지나간 인연의 아련함과 네.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로 또다시 살아간다로 오. 하겠습니다. 저 한 편의 시간네요. 네. 그러니까 길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네, 딱 두 마디로 하겠습니다. 음식이라는 예술, 예술이라는 일상. 좋습니다. 네. 괜찮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영화 털어야죠. 네. 본 영화 네. 털고 전반 결산 넘어가야죠. 네, 일단 프리실라를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아. 저희 둘은 소피아 코폴라의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래. 네. 뭐 특히 제가 그렇죠. 네. 특히 제가 보면서도 모르겠다 싶었던 점이 많았는데 이번 프리실라도 보면서 당연히 엘비스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마즈로만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엘비스는 확실히 뭔가 폭발력이 있고 그렇죠. 뭔가 좀 미치광이의 좀 그런 그렇죠. 모습이 되면서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네. 그 바즈로만이랑 소피아 코폴라를 생각해봤을 때 결국 이 둘의 공통점은 화려함이거든요. 근데 이 화려함을 어떻게 살려냈느냐에서 좀 되게 갈렸던 것 같아요. 바즈로만은 그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느껴졌던 그 화려함과 맥시멀함을 이 영화에서 되게 그 엘비스의 일대기에 잘 넣었어요. 이입을 했다. 네.
그래서 그 뭔가 오히려 화려함으로 처연함이라는 감정을 잘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너무 프리실라는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나열 가까웠어요. 너무 나열식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럴 거면 저는 차라리 아예 그냥 싹 어린 시절부터 해서 그러니까요. 8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50대 60대까지도 영향을 받는 그런 그렇죠. 이제 차라리 그러든가. 그렇게까지 쭉 그리면 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집 나오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편의적으로 그렸어요 영화를. 네.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인생을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인 건 맞는데 이왕이면 프리실라라고 했으면 아예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다 그려버리던가요. 그런 게 너무 아니면은 뭐 더 간단한 평을 원하자면은 뭐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셨던 소피아 코폴라 영화랑 비슷합니다. 네. 결이 크게 막 저는 비슷합니다. 달랐다고 뭐 큰 생각을 반전도 못했어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셨던 소피아 코폴라 영화 그냥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서메어, 블링링 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럴 거면 다큐멘터리식으로 차라리 하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최근에 낸골든이 있었잖아요. 낸골딘.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낸골딘 그 말씀 들었었지만 낸골딘이 그 낸골딘이라는 아티스트의 극단적인 성향이 저는 거부감 느꼈던 거지 영화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너무 평범했어요 저는. 맞아요. 너무 평범했어요. 평범하게 그냥 하나하나 두니. 근데 뭐 또 배우들의 연기라고 보면 그쵸. 배우도 괜찮았고 그렇죠. 뭐 연출도 그렇다고 해서 뭐 고풍이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렇게 특별함이 느껴지진 네. 않는 그냥 딱 그 정도. 그냥 그렇습니다. 네. 딱 그냥 그 정도의 영화가 딱 6점짜리 영화입니다. 네. 프리실라도 네. 그랬다라고도 보여지더라고요. 네. 다음 영화 전 말하는 전 카브리올레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게 부천 영화제에서 화제를 끄는 걸로 알고 있고 금세록 배우하고 그 류경수 배우. 배우하고 네. 감독이 그 이태원 클라스 조광진 그래요? 작가잖아요. 그렇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기심에 봤는데 야 일단 호불호 나뉠 거는 100%고요. B급 감성입니다, 확실히. B급 감성이고 솔직히 연출만 보면 그냥 걷어낼 게 많이 보였다. 흠이 많이 보였다. 흠이 보였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하는 거야? 굳이 안 걸려도 되는 거를 그렇게 막 걸어두면서 그런 지점이 있어서 연출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확실히 글에 대한 강점이 힘은 있었다. 네. B급에 대한 힘은 확실히 느낌이 있고 또한 후반부 갑자기 이게 뒤집히거든요. 생각보다 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요? 예고편을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후반부 한 2-30분 놨죠. 갑자기 이게 변해요. 근데 오. 그것도 물론 호불호가 나뉜 지점이지만 그것도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류경수 배우는 요즘 진짜, 폼 좋죠. 네. 진짜 천의 배우라라는 네. 생각이 요즘 들고요. 폼 좋죠. 금세록 배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발견. 저는 그냥 골목식당 백종원의 골목식당만 그쪽으로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또 네. 생각이 들면서 생각보다 카브리올레가 호불호 나뉠 수 있지만 저에게는 호 쪽이 가까웠다. 라는 맞습니다. 지점으로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히트맨도 보고 히트맨 고질라 마이너스 원도 오! 봤는데 그게 넷플릭스 나왔죠? 네, 그쵸. 맞아요. 저는 고질라 고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원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질라 마이너스 원 얘기해 주시죠. 진짜 고질라 마이너스 궁금했거든요. 원 저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얘기라서 조금 불편한 사람들도 있지만 네. 주인공이 저거거든요. 카미카제 파일럿인데 네. 살아 돌아온 카미카제 파일럿이다 와. 보니까 네. 불명예죠. 네. 불명예다 보니까 비판도 받고 이러는데 네. 그러면서 고질라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그래요? 살짝 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런가요? 네. 이 피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조금 네. 보여주다가 네. 이 파일럿이 살아 돌아오는 과정에서 네. 고질라를 공격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공격하지 않아서 자기 네. 때문에 또 죽은 군사들이 있어서 네. 살짝 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와 고질라의 트라우마가 동일시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의 네.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질라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영화가 전개가 되는 거죠. 이제 고질라가 다시 나타나서 도쿄로 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생각보다 이런 역사적 시사점이 있는 영화였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그냥 시각 효과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아카데미 그냥 시각 어떻게 효과상 때려 부시나만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치, 봤던 그치. 건데 그거만 어땠나요? 그러면 잘 때려 부시나요? 잘 때려 부숩니다. 네. 뭐 아, 전투기 알겠습니다. 나오고 탱크 나오고 알겠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영화에서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네. 정부와 국민성은 다른 거죠. 좀 좌파주의적인 영화군요. 예, 그래가지고 네. 정부 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국민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다. 네. 너무 목숨을 강요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가? 네. 죽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전쟁을 해야 된다. 네. 하면서 고질라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전투 태세를 하는 그렇게 영화가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개봉 못했겠네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개봉 못했겠네 이거. 일단 카미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조금 개봉 절대 거부감이 못했겠네, 있어. 이거. 네. 거부감이 있어요. 네. 잘 때려 부습니다. 네. 그거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봐야겠다 그럼. 네. 뭐 몽키맨 봤잖아요. 맞다. 대부파트. 몽키맨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대부파트. 대부파 그러니까 시사가 돼서 봤어요. 집 앞에서 틀어주기도 했고 집 정수거든요. 집 앞에서 틀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엄청 되게 액션 영화 완전 그쵸. 인도 버전 존윅 막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마케팅 믹스를 한 걸 보니까. 근데 오히려 액션보다는 약간 데브 파텔이 감독이잖아요. 맞아요. 데브 파텔이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이 영화에서 강하게 녹여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액션도 중요하긴 하지만 액션보다 인도라는 국적성에 더 많은 비중이 쏠린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인도 사회를 더 알면 훨씬 더 재밌게 볼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뭔가 이 데브 파텔이라는 인도인이 어떻게 인도 문화를 이 상업자본에 스며들게 하려는 노력을 했나라는 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많이 늘라 했어요. 제가 생각한 이 영화의 단점은 이겁니다. 인도 문화를 너무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과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여기서까지 이렇게 넣었어야 하나? 라는 대목이 좀 있어요. 액션 영화인데.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대목이 있는데 근데 저는 뭔가 이 영화를 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인도의 현안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인도의 좀 정치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시사점을 더 알아보고 시사점을 더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액션이라는 장르물로 더 바라본다면은 바라봐서 이 두 가지를 버무린 상태로 영화를 보면은 더 좋은 감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6점 줬습니다. 그럼 전반기 결산 이제 둥둥. 들어가야겠죠. 네. 또한 이제 저희가 얘기해볼 게 뭐 작품이나 뭐 감독이나 나무준 배우들, 네. 남자 배우들 여자 배우들 이제 얘기를 해보겠지만 뭐 그냥 바로 그냥 기억나는 작품부터 가시죠. 그냥 무작위적으로 가시죠. 무작위적으로. 네. 저는 한 10개 정도 골라왔는데 첫 번째로 언급을 해야 된 영화는 공교롭게 이미 얘기가 나왔네요. 바튼 아카데미를 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거 영일이들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알렉산더 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작년부터 거의 바튼 아카데미 개봉하면 꼭 보시라고 말을 했는데 그 기대를 오히려 상회하는 영화가 됐습니다. 저한테. 네. 그러니까 참 각본의 완성도로만 보면 저는 사실 추락이보다 더 재밌게 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 길로 가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아련하게 그려낼 수 있지? 라는 그 시점이 너무 좋았고 폴 자미티도 그렇고 도미닉 세사도 아직도 저는 사실 그 오스카상을 데이바이 조일 랜드프가 받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거는 도미닉 세사하고 폴 자미티예요. 네. 그 둘 간의 그 케미스트리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바튼 아카데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웨인 디셈버예요. 토드 헤인즈의 웨인 디셈버가 저는 등판되는 존 오웬 프레스트보다도 웨인 디셈버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1등이네. 뭐라고 해야 될까? 뭐야?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잉마르 베리만의 페르소나를 오마주를 한 게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대적으로 일단 너무 잘 재해석을 했다라고 느꼈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 회차를 진행을 할 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줄리안 무어랑 나탈리 포트만은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탈리 포트만은 진실을 충실하게 모방하려고 한 사람이고
줄리안 무어는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외면하려고 맞아요. 하는 사람이고 찰스 매튼이 만든 그 조였나? 캐릭터? 조였나? 뭐 하여튼 하여튼 배역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아, 찰스 아. 매튼이 맡은 캐릭터는 진실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세 인물이 진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그려가는 과정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전 그리고 마지막을 그렇게 진실을 완전히 마주한 다음에 그동안 하염없이 지나버렸던 시간들을 순간적으로 상기하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찰스 멜튼의 모습으로 끝냈다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네. 메이 디셈버 하면 저 아직도 그 나비인가요? 나방? 그렇죠. 그거 다시 나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추락의부도 완성됐어요. 그렇고 메이 디셈버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진실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추락의부보다는 메이 디셈버가 그 내면을 조금 더 깊게 탐구한 면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더 높게 친 겁니다. 네. 그렇죠. 충분히 네. 충분히 그러니까 공감돼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 한두 개씩 꼭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꼭 있죠. 가시죠. 저는 우선 듄 파트 2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상업 영화 중에서는 네, 상업 영화 중에서는 솔직히 1편만 못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저 또한 그렇죠. 1편만 못한 그런가요?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감독판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축약된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제가 듄을 메인 영화로 다룬 적은 없었지만 저희가 듄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시리즈는 뭔가 기획을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1편은 이야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맞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는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축약된 걸 포함해서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 편은 보고 나면서 재밌긴 했는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때려박았다는 느낌이 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1, 2편에 뭔가 균형을 뭔가 줬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종의 시련만 따지고 보자면은 네. 1편에 자미스라고 하네요. 프레맨에 있었던 흑인하고 싸우는 네네네네네. 그 장면이 되게 길었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프레맨이 되기 위한 시련 중에 하나였는데 네. 2편에서 나오는 뭐 프레맨이 되기 위한 시련으로는 뭐 사막을 건너는 거, 모래벌레 타는 거 뭐 이렇게 2개 정도가 중점적으로 있었다고 하면은 네. 그 2개 되게 짧게 지나갔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 드니 빌레브 특성상 성격상은 조금 더 길게 찍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 마지막 폴의 결정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네. 정말 영웅 기존의 영웅 단을? 중에 하나로 생각을 네. 하면은 네.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버지가 다스베이더잖아요. 네. 일종의 그동안 복수를 아. 가지고 있던 대상이 자기의 핏줄이라는 건데 네. 폴도 결국에는 하코넨 가문이 이 복수의 대상이었는데 일종의 핏줄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죠. 네. 그때 결정을 하게 된 게 루크 스카이워커는 좌절을 했다면 아. 폴은 그렇다면 내가 아트레이디우스 방식으로만 대처할 필요가 없다. 하코넨 방식으로 물리쳐주마라는 식으로 결정을 하는 타락하는 영웅의 이미지를 보여준 게 저는 되게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듀는 그때도 말했었지만 종교 영화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교 영화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잘 변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또 다음으로 주목할 영화는 저는 사실 패스트 라이브즈가 지금까지 그렇죠. 제 마음속 1등이기 때문에 오, 그렇죠. 패스트 라이브즈를 네. 빼놓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저는 유태오 배우하고 그래서 유태오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좀 깨볼까 해서 이제 또 앞에 또 레토가 타이밍이 맞아서 레토 보고 네. 찰콥스키 안에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파기 시작했고 어쨌든 각본적인 부분만 봐도 저는 그냥 꼬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맞아요. 거기서 녹여 있는 디테일들이 너무나도 저는 맞아요. 이 감독의 경험 없이는 이게 나오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어서 맞죠. 예, 예. 근데 패스트 라이브는 또 기억나는 게 그거죠. 저희가 올해 상반기 진행했던 거의 주요 영화들 중에서 현웅님이랑 저희
평가가 제일 세게 갈렸어요. 제일 많이 갈린 영화였죠. 네, 베스트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좀 시게 갈렸던 영화가 네, 뭐 그리고 패트라이브죠. 다른 영화 또 계속 얘기하자면은 전 네. 키메라 빼놓을 수 없다. 아, 야. 그렇죠. 키메라는 키메라. 할수 없습니다. 키메라는 저희가 약간 하면서도 시네마적인 순간에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네.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발전이 돼요. 라이브로 이 영화 진짜 좋은 영화라 그러는 게 생중계로 느껴졌었어요. 네. 저희 그 자리에서 별점 올렸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올렸습니다. 맞죠, 저희 둘 다. 둘 다 별 4개였는데 4개 반 올렸습니다. 네. 전 아직도 그 빨간실 빨간실을 저는 2년이라고 봤는데 여긴 또 혈맹이라고 네. 봤고 예. 와. 그냥 말도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M&M한테 들었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뭐야 더 원더스 수입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짜로를 안 봤거든요. 아직도. 좀 알았어요. 라짜로. 네, 그러니까 언젠가 저는 그 M&M이 더 원더스를 수입했잖아요. 그래서 로르바키를 영화들이 기획전으로 틀어줄 싹- 것 같거든요. 그때 저는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개인의 서사에다가 역사성이랑 사회성.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에다가 역사성을 그런 식으로 버무릴 수 있는 감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탈리아 감독이잖아요. 그쵸. 이탈리아 이전 고전 감독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그 로베르토 로셀리니랑 펠리니를 이런 식으로 엮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지만 저는 고전 영화 감독 중에서 거의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페데리코 펠리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난니 모르티도 그 맞습니다. 비슷하게 또 맞아요. 영화에 대한 그 맞습니다. 예찬을 하면서 맞습니다. 전 그래서 찬란한 일도 좋게 아, 봤어요. 네, 그래서 이 키메라가 진짜 관계수 좀만 더 잘 나왔으면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10,000명 넘은 걸로 만족합니다. 네. 너무 좋은 영화가 네. 키메라였고 가시죠. 또 네. 있으신가요? 다른 영화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죠. 평님 하나 말씀. 저 하나 더 갈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봇 드림. 로봇들이 진짜 있는 거? 네. 예상치 못하게 흥행한 영화였죠. 올해. 아니 애니메이션이 대사 없이 그쵸. 몸짓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올해 저는 로맨스 영화 중에서는 거의 패스트 라이브즈하고 거의 한쪽은 실화 로맨스고 한쪽은 동물과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검성애적인 로맨스. 네. 진짜 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서 로봇 드림도 지금까지 뭐 그냥 저는 탑 5 안에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너무 파울로 베레리 감독 정말 대단한 영화였고 그 혹시 로봇팀도 방송을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방송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방송 안 나왔었나요?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얘기는 나왔을 겹쳐가지고 거예요. 아마. 네. 뭐랑 겹쳤는데 네. 그쵸?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가여운 것들도 또 언급이 그렇죠. 됐네요. 이야기하죠. 가여운 것들도 챙겨봤어요. 사실 가요운 것들은 저희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작년에 작년에 같이 보셨죠. 봤고 네네네. 저희가 녹화를 안 했어요. 가연 것들은. 근데 워낙 얘기가 맞아요. 많이 나왔다고. 왜냐하면은- 아마 부산국제영화제 네. 얘기하면서 같이 네, 나왔을 거예요. 저희 이전 회차에서 가연 것들 언급했던 거 다 합치면 1시간 넘게 나올 걸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언급이 많이 됐어요.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 네. 개인적으로 요르고스 감독 영화 중에 쉬운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죠. 싶을 정도로 가장 상업화된 네. 느낌이 강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존 란티모스를 기대했던 팬분들한테는 아쉬운 좀 영화 아쉽네요.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카인드 오브 카인드스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거 약간 살짝 그 유출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살짝 봤어요? 저 알고만 있습니다. 장난 장난 안 했는데 장난 아니던데요? 수위가 수위가 더 센가요? 거의 저는 엠마 스톤이 깜짝- 란티모스한테 최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정도입니다.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공식 이게 맞긴 맞겠죠.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이 카인드 오브 카인드스를 각본을 쓴 사람이 이제 그 킬링데어까지 각본을 같이 썼던 에프티미스 필리포 돌아왔거든요. 그분이 돌아온 상태에서 이야기를 같이 써가지고 확실히 칸에서의 평도 그렇고 확실히 북미에서의 평도 그렇고 확실히 우리가 알던 예전의 란티모스 느낌으로 돌아왔다. 송곳니 막 그런 라는 킬링 라는 평이 많이 들려서 전 되게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또. 네. 얼마나 더 날 것으로 갈 것인가. 그니까요. 아, 포스터 살벌하죠? 띄워주시죠. 네, 띄워주시죠. 그럼요. 다 살벌하죠 띄웁니다. 포스터. 네. 네. 정말 굉장했던 영화였죠. 네, 그리고 네. 뭐 배우들도 굉장히 기대된 배우들 많이 나왔고.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이 짭데이먼 제시 플레먼스. 제시 플레먼스. 한 주연 받았던 거. 네. 전 이제 진짜 완전 만개를 한 게 아닌가. 제시 플레머스가 상 받았어요? 네, 나무전사? 제시 플레먼스. 아 그래? 네, 이제 맷 데이먼이 짭시 플레머스. 짤 짭시 플레머스가 됐습니다.
또 제가 하나 더 갈까요? 네. 이 영화는 사실상 문을 닫은 영화죠 전반기에.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죠. 얘기 안 할 수 아, 없죠. 네, 네. 정말. 너무 좋죠. 근데 저희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우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네. 이번에도 요르고스 란티모스 그 가여운 것들하고 평이 비슷하게 네. 네. 글레이저 감독 영화 중에 쉬운 영화였다. 아, 그쵸. 아. 쉬운 영화긴 하죠. 네. 너무 어려우면은 제가 네, 감을 못 잡아가지고 언더스킨 언더스킨 생각해가지고 생각하면은 언더스킨 네. 한 6배 어려워요. 제가 네. 느낀 때. 그러니까 언더스킨은 그거예요. 언더스킨은 기본 전제만 알면은 쉬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스칼렛 요한슨이 외계인이다. 그쵸. 라는 사실만 알면은 예, 되게 예. 그냥 기승전결이 평범한 이야기예요. 선형적이고 전형적인 그쵸. 이야기인데 네네네네네. 그거를 안 알려주고 그거를 전개하는 방식이 상당히 전위적이다 보니까 아무 정보도 모르고 본 관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존 네.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언더 더 스킨만 아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존 오브 인터레스트 관심을 갑자기 가지는 거예요. 아, 워낙 그쵸. 상반기 기대작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 조금 봐야 됩니다 상황을. 네. 이거 멋대로 예매하시면은 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보고 나자마자 강추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렇죠. 지금 12만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락의 불 넘었어요. 대단한. 확실히 이 이동진 평론가랑 박평식 평론가의 이 힘이- 영향력이 네, 그쵸.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언택트 톡으로 봤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나단 글레이저 전작들에 비해서는 호불호가 덜 갈린다. 그쵸, 네. 갈리긴 하지만 여전히 예. 덜 갈린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반적인 호평이 대단히 엄청 많죠. 네.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또 그린다고? 정말 저는 네. 하얀 리본 사우레아들이 왜 최고의 네. 롤러코스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올해 전반기를 잘 닫아준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있고. 네. 뭐 이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렇죠. 계속 얘기하자면은 네네. 이것도 얼마 안 된 영화긴 한데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챌린저스. 챌린저스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네, 상욱님께서는 아까 별로라고 얘기하셨어가지고 별로라기보다는 네. 막 그렇게까지 극찬할 정도인지는 그런가요? 모르겠다는 건데.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신가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사랑 얘기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네, 거요? 네, 네. 아,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러브 스토리구나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네. 근데 저도 좀 사실 이게 미칠 정도인가라는 그런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좋았던 거는 테니스 경기를 그렇게 접목을 그렇죠. 시켜서 네, 네. 젠데이아의 관능미를 그렇게 그쵸. 뿜어내고 그 세 인물의 야, 역동성을 그거는 관능적이다. 기가 막히게 했다. 관능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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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굳이 단 결산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자면은 올해 상반기에 주목할 만한 영화들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역동적이고 자극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그리고 주목을 확실히 덜 받았다. 그니까 범죄도시 때문에. 맞아. 이걸 만약에 4DX나 그렇게 봤으면 뭔가 이 영화를 현재 사회 우리나라 극장 산업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은 이 영화 보면 위플래시 많이 언급을 하시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위플래시가 지금 나서도 그때처럼 흥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범죄도시하고 안 겹쳤으면 그니까요. 이것도 충분히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것처럼 충분히 입소문 끌고 네. 갈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완전히 많이 보죠. 그래서 그쵸. 사람들이 저 챌린저스 진짜 주변에 영화 그래도 조금 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추천했거든요. 제발 보라고. 맞아요. 정말 다 좋아했습니다. 부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에 맞게 루카 과다니노 딱 기획전 네. 딱 틀어주면서 네. 한번 이제 또 여름에 또 그런 그 그쵸. 강렬한 맛을 한 번씩 정말 보았던. 여름의 정서를 잘 구현하는 감독이다. 계절감을. 네. 챌린저스 좋았죠. 네. 진짜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네. 저도 하나 더 가면 일단 추락의 부는 그렇죠. 추락의 부 얘기해야죠. 추락의 부가 이것도 1월 개봉작이니까 좀 네. 오래됐긴 했지만 네. 뭐 말해 뭐해. 각본도 각본이고 네. 산드라 윌러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보다는 사실 추락의 부에서 더 그냥 저는 활약을 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둘 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작년 칸 1등, 2등 받은 게 이 추락의 부랑 존 오브 인터레스트잖아요. 네. 저는 뭔가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영화 이 두 개의 영화 둘 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영화는 종합예술이잖아요. 이 영화라는 종합예술에서 음향이 차지하는 맞아요. 음향이라는 그렇네요. 요소가 네, 얼마나 그렇네.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일깨워준 그 편이 그렇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그
그 추락외부 녹화 때 회차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 7점 줬거든요. 음. 올렸습니다. 8점입니다 이제. 나도 8점. 네, 그러니까 그 음향을 그런 식으로 잘 쓰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씬에 맞게 막 유리 깨지고 막 그런 맞아. 것도 있었고 근데 네. 네. 그렇게 각본을 이렇게 꼬고 조이고 그리고 이제 열어두면서 이제 결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후반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정말 구조적으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추락외부는. 잘 그러니까 치밀하게 그냥 평범한 법정 스릴러에서 끝날 수 있는 영화를 갖다가 정말 그렇게 구조적인 배치를 통해서 그 영화의 범위랑 깊이랑 확장성이 엄청나게 넓어진 느낌이었어요. 네. 정말 재밌게 봤죠. 아직 생각할수록 좋은 영화라고 좋은 영화죠. 생각합니다. 네. 저 하나 가면 저는 사실 이건 조금 덜 유명한데 갈랜드. 아 갈랜드. 갈랜드는 진짜 보셨나요? 봤죠 갈랜드. 네. 그때 아미코 회차에서 네. 아미코 갖고 갈랜드 네, 했잖아요. 맞죠. 갈랜드 봤는데 야 이것도 그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그 갈등 야, 관계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진짜. 근데 이 영화는 진짜 그 사진기도 네. 그렇고 너무 많이 알려져야 될 영화예요. 이것도 네. 너무나도 대입을 잘 해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인물들이 반전이 되잖아요. 맞죠. 중반부 넘어서면서 맞죠. 그런 지점에서 참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해 인물들의 추악함도 그대로 다 보이고 맞죠. 좀 확실히 주목받았어야 될 영화가 갈랜드 오히려 아니었나. 그 자연의 네. 자연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인상이랑 반대로 인물의 종교적인 배경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인상을 완전히 반대되는 면에서 반대되게 묘사를 했다는 점에서 전 오히려 듀디랑 좀 연결될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네. 뭔가 배경과 종교 사이의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는 게 뭔가 듀니랑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갈랜드를 솔직히 영화관에서 봐서 다행이지. 맞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봤으면 무조건 극장용 영화예요. 한번 좀 끊고 들어가야 네. 될 영화라서 근데 한 번에 그냥 쭉 네. 이어서 간 게 그게 네. 참 저게 또 네, 갈랜드 진짜 좋습니다. 좋은 그러니까 영화였습니다. 놓치셨으면은 아쉽긴 하지만 진짜 네, 콜렉티브로 나중에 집에서라도 한번 콜렉티브 맞아. 콜렉티브로 집에서라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준비한 게 두 개가 하나는? 더 있긴 한데 네네. 하나는 아마 언급이 되거나 네. 아니면 그냥 제가 댓글로라도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나는 이건 아마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오멘 저주의 시작. 오늘 저희가 또 얘기했었죠. 네. 네, 프리죠. 네, 큰 기대 안 했는데 네, 생각보다 저는 되게 괜찮았던 호러였다. 괜찮았어요. 네. 이게 또 파묘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거든요. 조금 그쵸, 지나서 그쵸. 개봉을 했는데 그쵸. 파묘가 조금 아쉬웠어요 저한테는. 그쵸. 살짝 빈 구석이 그거는 있어. 뭐 네. 거의 후반부가 너무 예, 별로였어요. 예, 예. 네. 그 채워치지 못하는 그 공포감을 얘로 네. 채운 적이 저도 오메리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사바하 장재원 감독은 사바하 나오고 나서 파묘 나온 게 되게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멘은 이우선 이거 네.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오컬트 특유의 그 스릴러, 네. 그 서스펜스를 되게 잘 살린 영화인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타이거 프리였나요? 여배우 네. 네, 여배우 타이거 프리. 그분도 연기 정말 잘하셨고 거의 신인이시잖아요. 되게 그동안 드라마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영화를 하신 건데 오멘 좋았죠. 네, 오멘 좋았고요. 뭐 더 들어갈 영화 있으신가요? 많죠. 아직. 반다고? 네. 많죠. 짧게 해봅시다. 그쵸. 지금 남은 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맞죠. 나온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이 영화도 빠질 수가 없는 영화라고 생각하죠. 노베우스. 진짜 정말. 자파르파나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도 그 이동진 평론가 그걸 올려주셨던데. 맞아요. 그거 보고도 그래 나 한 번 더 봐야겠는데. 저도 한 번 더 못 봐서 너무 아쉬운 영화. 노베우스. 진짜 야. 저는 노베우스 정말 한 번 더 봤으면은 극장에서 지금보다도 순위가 더 높아졌을 거다. 저의 개인적인 순위에서 더 높아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택시를 보고 싶은데 네. 그 택시를 뭐 어디서 볼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요. 근데 개봉됐었는데 말이죠. 네, 개봉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현실이라는 시네마를 어떻게 영화 속에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레이어 속의 레이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네, 영화는 결국 계속해서 스크린 안에 또 다른 스크린을 계속해서 삽입을 함으로써 레이어의 다층화를 의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어의 다층화를 의도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화가 맞죠. 그런 영화가 맞는데 그렇게 세계와 세계가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는 영화를 저는 최근에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되게 신기한 모먼트들이 많았죠. 네. 이게 진짜 현실인 건가? 네. 이거 영화야 현실이야라고 네. 구분이 안 되는데 네. 그 와중에 또 그 뭐라 그러지? 뭐 느껴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또 와, 진실적으로 저는 진짜 이 영화 한정은 그의 스승인 진짜 키아로스타미의 경지에까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네. 사랑을 카피하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 사랑을 카피하다. 줄리엣 비너스 그쵸. 생각하다 보니까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사랑을 네. 카피하다. 꼭 보세요. 안 보시는 네. 분들 계시면. 네. 노베어스도 정말 너무 좋았던 영화고 네. 저는 그냥 이제 짧게 들어가면 사실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네. 있었습니다. 이게 보셨나요 혹시? 안 네, 봤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렇죠. 탈북 관련된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전반기 본 것 중에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제일 괜찮았던 영화였고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쪽은 이제 탈북에 성공한 쪽이고 한쪽은 탈북에 실패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다 나와 버리니까 야 정말 네, 굉장한 힘을 가진 영화. 저 이 영화 부산 리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 그래요? 봤거든요, 이 영화. 네. 부산에서 보고 나서 저는 거기 출연자분들을 쥐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 목사님 실제 네. 막 다니시잖아요. 쥐비 그 다니잖아요. 목사님이랑 거기 출연했던 아니 출연이 아니라 그 탈북했던 가족들이 다 나와서 쥐비를 같이 했어요. 그렇구나. 와, 전 오히 그걸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노베어스에서의 영화를 뛰어넘는 현실의 시네마틱함이 느껴져가지고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만 더 말하자면 스턴트맨. 스턴트맨 좋죠. 자 데이빗 레이치의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저도 성인님이 그때 말해준 것처럼 후반부 스토리가 안 붙는다 이 영화랑 그쵸. 뭐 추적하는 게 말이 되냐. 메인 플롯이 메인 플롯이. 이 영화의 뭔가 주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랑 좀 안 붙는 느낌이 있죠. 안부는 나도 그건 동의했는데 그럼에도 이 영화에 그쵸.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단순히 영화 제목 그대로 스턴트맨 그렇죠. 스턴트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컸죠.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느껴지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던 영화가 스턴트맨이었다. 엔딩 크레딧조차도 완벽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그 이 스턴트맨 저번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빗 레이치의 신작이 더 기대되는 게 블랙 트레인부터 이 영화까지 뭔가 좀 보여주려는 게 있나요? 네 좀 더? 데이빗 레이치는 뭔가 좀 영화 역사적인 측면이라던가 메타인지적인 측면을 보여주려는 그러니까 흥행을 신경 쓰면서도 자신의 그런 메타인지적인 성향을 보여주려는 것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저도 차기작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가 왜 안 나와서 좀 의아한데 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하우스 위스케 네,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없어요. 저도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너무 많이 얘기한 것도 있고 솔직히 저는 기대만큼 그렇게 좋게 저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드마카 우연과 상상 그것보다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뺐는데 어쨌든 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생각해 보면 그 사슴 마지막 장면에 그 그쵸. 사슴과 그 아이 그것도 있고 숲 트래킹 샷 쭉 보여준 것도 있고 여러모로 인상적인 영화였긴 했죠. 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은 존재는 난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냥 하긴. 이게 좋았다 정도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딱 하나만 더 프렌치 스푼은 전 당연히 뭐 언급해야 될 영화고 이거는 개봉을 안 했는데 이 영화 미쳤다. 새벽의 무든. 아하. 미야케쇼 신작. 이 영화가 올해 아마 개봉이 될 맞습니다.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에서 봤는데 전주 2층에서 봤는데도 시네마틱한 그런 자극을 느꼈습니다. 네, 그쵸. 현님 그때 말씀하셨죠. 그 한 편만으로도 전주가 가치가 있었다. 충분했다라고. 그러니까 새벽의 무드는 꼭 기대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다. 라는 시점에서 이렇게 저는 갖고 온 리스트 다 털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까지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 두 짧게 털어요. 영화 짧게 한 거. 털겠습니다. 하나는 일부코입니다. 그 자연 그 네, 말하는 거죠. 일부코라는 그린날에서 사실상 방생한 영화 있어요. DVD랑 같이 그만. 네, 왓챠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 맞아요. 영화인데, 네, 저는 이 영화를 왜 이렇게 방생한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좋은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가 인간이 자연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과정을 현재랑 과거를 교차로 편집을 하면서 너무나 웅장하면서 경외감이 느끼기 연출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너무 예전에 본 영화라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하여튼 일부 꼭 봐주시고 하나는 얼마 전에 했던 영화긴 한데 좀 퓨리오사 꼭 조명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와, 저는 퓨리오사 어떻게 이렇게 웰메이드로 만들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거 관객 보고 수가 안 나서 나올까? 며칠 뒤에 어. 아버지랑 집에서 분노의 도로를 한번 더 봤거든요. 음, 와 이제 분노의 도로는 미쳤어 그냥. 그냥 전 이미 저는 고전이 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쵸. 분노의 도로는. 네. 네. 근데 뭐 재개봉 해주던데. 이번에 또 했더라고요. 네. 네. 그쵸.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퓨리오사 대단한 영화였다. 필요없어. 좋은 영화죠. 네. 저는 그러면 이제 감독으로 얘기를 넘어가 네네. 보면 사실 저는 퓨리오사는 사실 작품 쪽으로는 너무나도 쟁쟁한 영화들이 많아서 안 넣었지만 감독에 있어서는 그쵸. 조지 밀러는 꼭 한번 언급이 돼야 되는 그쵸. 감독이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저번에 차에서 뭐 말했던 것처럼 뭐 애니메이션 찍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뭔 그쵸. 아기 돼지 얘기하다가 꼬마돼지 데이브 그러니까. 찍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총 막 퓨리오사 차량 나오고 그쵸. 이렇게 다장르를 때리는 감독이 정말 드물잖아요. 특이하다. 조지 밀러도 정말 언급돼야 될 감독이었고 네. 네. 뭐 근데 제가 감독 얘기는 영화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아, 해버려가지고 그럼요? 네. 저는 그러면 감독 관련해서 한 명 더 얘기하면 저는 크리스토퍼 버글리. 저 아, 아무래도 네, 얘기하려고 그쵸, 했습니다. 예. 아, 드림 시나리오. 와 네. 진짜 해시태그 시그널 그 개인에 맞아요. 머물렀던 이 메시지가 사회로 퍼져가는 그 움직임이 크리스토퍼 버글리는 진짜 주목해야 될 감독이었다. 맞아요. 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도시괴담 중에 비슷한 괴담이 또 있거든요. 네네. 이 꿈속에 비슷한 남자가 계속 아, 나타난다라는 그 도시괴담에서 출발을 했던 게 현실로 끌고 와서 이제 이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되게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게 연출이 굉장히 잘 너무 잘했다. 좋았어요. 감독이라.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언급 안 된 영화들에 대한 감독에 대한 아 얘기를 좋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 지금 딱 2명 생각나거든요. 일단 네. 한 명은 지금 제가 한국 영화 언급을 너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 한국 영화 전 올해 제일 좋았던 게 뭐? 나는 전 올해 제일 좋았던 한국 영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개봉했던 한국 영화 중에 유일하게 8점 준 영화거든요. 올해 네. 뭐가 있었지? 형님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네네. 벗어날 탈이라고. 아 벗어날 탈 만든 서보영 감독. 서보영 감독. 네네네네. 왓챠에서 볼 수 있거든요. 아, 꼭 보세요. 네네네네. 네, 꼭 보세요. 그것도 뭔가 좀 종교 막 그런 완전 불교 영화예요. 완전 불교 영화인데 완전 불교 영화인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교의 뭐라고 해야 될까? 불교의 정수를 메시지? 표현한 영화가 없다. 네. 불교의 정수를 표현한 영화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벗어날 탈. 불교의 교리가 철학의 주제랑 가장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철학은 모든 존재를 결국에는 사유를 해야 하고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벗어날 탈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봤을 때 이 서보영 감독은 뭔가 이 불교랑 철학을 연관 지어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 혹은 열망하는 것 혹은 바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사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겨주게 하는 영화였어서 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벗어날 탈. 사실 국내 영화 얘기 그냥 잠깐만 하면 네. 저는 진짜 올해 씨가 말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 왜냐면 산업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지고 이제는 뭐 창고 영화 터는 것도 이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아 진짜 독립 영화나 뭐 인상적인 인상적인 영화가 안 영화가 나오죠. 뭐 그나마 뭐 범죄도 10분 당연했고 파묘도 뭐, 물론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래도 1000만 넘은 영화고 그렇죠. 네. 근데 나머지 영화들은 진짜 거의 200만 넘은 영화 하나 없이 그냥 다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벗어날 탈 같은 좋은 독립 영화들이 아, 한두 개씩 껴서 진짜. 나오다 보니까 벗어날 탈 꼭 보십시오. 네. 러닝 타임은 70분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에, 진짜 꼭 보세요. 진짜 괜찮은 그리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을 하자면은 네네. 지금까지 언급 안 된 영화 중에서 저는 그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키쿠와 세계. 만든 사카모토 준지 감독. 야, 이 보려다가 못 영화는 봤는데. 네네네. 제가 그 네네네. 정성일 GB 내용을 좀 정성일 평론가 GB 네.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 역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영화의 깊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영화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죠. 네. 메이지 유신 직전의 시대를 다룬 영화라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 배경을 삼고 있는 영화인데 뭔가 그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봤을 때나 뭔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똥 푸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한다거나 맞아.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똥 푸는 직업은 나중에는 없어질 게 필연적인 직업인 거 아니에요. 근데가 그렇죠.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뭔가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 영화는 뭐라고 해야 될까 휴머니즘적인 측면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근대화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이 후에 다가올 근대화의 두려움을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향후 다가올 근대화의 물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이 사람들의 몸부림이랄까 그런 식으로도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뭔가 그 당시 19세기 중후반 격변의 일본의 사회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마땅히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후에 그들에게 다가올 두려움과 벗어나고 싶다라는 감정을 이런 식으로 깊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흑백으로 찍어낸 것도 그렇고요. 그쵸.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꼭 마지막 쇼트에는 또 컬러로 그쵸. 보여주기 챕터별 때문에 마지막 쇼트는 컬러였죠. 그걸 또 대비를 시켜서 보여준다라는 지점이 좀 오케이. 그 쿠로키하루인가? 네. 그 여주인공? 네, 그렇게 하려. 그 배우도 요즘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영화에 드라마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진짜 얼굴- 오키쿠와 세계 꼭 보십시오. 예. 정말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높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네.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우 부분으로 네. 넘어가 봅시다. 네. 남자 배우부터 네. 그냥 하나하나 한번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나올 분 한 분 계시죠. 저는 일단 네. 티모시 샬라메 티모시 샬라메. 그럼요. 그쵸. 그 사람도 나와야 돼. 티모시 샬라메 그 사람도 나와야 돼. 네. 네. 티모시 샬라메가 진짜 원카하고 원카하고 균을 듄에서 통해서 이연석 안타르였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연기력을 네. 떠나서 자기가 원탑으로서도 이렇게 아. 흥행을 이끌 수 있는 배우다라는 걸 완벽히 아. 증명한 상반기가 되지 않았나. 뮤지컬도 돼, 그렇죠, SF도 돼, 그렇죠, 다 그렇죠. 돼.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자기가 최전선에 서서 이끌었다는 게 중요한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조지 밀러가 감독적으로 장르를 많이 보여줬다면 네. 진짜 샬라메. 티모시 샬라메는 뭐 정말 탑으로 섰어 이제 넥스트 진짜. 톰빵레 네, 그쵸. 네, 톰빵레. 넥스트 어. 톰빵레의 유일한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남자 배우들은 많거든요. 영미권에 주목한 남자 네, 배우들은 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오스틴 버틀러라던가 오스틴 버틀러도. 뭐 폴 메스칼도 좋고 요즘. 아. 전 그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로보스 스트레인저스. 그거 디즈니 플러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극장계 많은 게 아. 너무 아쉬워요. 그게 아. 평이 엄청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폴 메스칼이 주인공이어가지고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러고 폴 메스칼이랑 또 누가 있었죠? 네, 하여튼 뭐 그 정도 네. 좋은 배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티모시 샬라메는 정말 올해 그러니까 뭐 상업적으로나 네. 예술적으로나 두 가지가 다 군계이락. 돼요. 그쵸. 두개 일학. 그렇죠. 제가 톰빵레라는 말을 봤네. 이후에 톰빵레. 네, 넥스트 톰빵레.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톰빵레를 표현하자면 톰 크루즈하고 네, 빵형하고 브래드 그리고 피트하고 디카프리오를 말하는 레오나르도 거죠. 디카프리오. 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세 배우가 그렇게 회자가 되는 거는 그렇게 셋이 묶여서 회자가 되는 거는 단순히 연기력적인 측면이 아니라 작품 스타성? 선택이 있어서 스타성과 그치,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렇죠. 시대를 그렇죠. 대표했다는 네네. 상징성이라는 그렇죠, 게 있는 그렇죠. 건데 그걸 티모시 샬라메가 뭔가 요즘 시대에서는 뭔가 네. 그렇게 이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레프리센트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유일한 배우가 티모시 샬라메가 아닐까? 네. 다 다른 스타일의 잘생김이어가지고 또 네. 네. 네, 라는 진짜 생각이 떴어요. 네, 티모시 샬라메. 그리고 또 네. 둘이 사실상 똑같을 네. 것 같은데 당연히 얘기해야 될 배우죠. 조시 오코너죠. 네. 무조건 얘기하죠. 키메라하고 챌린저스 그쵸. 그냥 이거는 올해 전 지금까지도 가장 저도 좋았던 배우였던 것 같아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시 오코너는 어떻게 한 달 동안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우리나라 관객들한테 선사를 해줄 수 있었는지. 빵빵 4월 이거 두 개 다 4월일 네, 걸요. 4월 초, 4월 말. 키메라 4월 초, 아, 챌린저스 4월 말. 그냥 빵빵 쳐냈는데 와 진짜 발도 안 돼. 그러니까요. 그 꼭 봐야겠네요. 네, 네. 뭐라고 해야 될까? 결국에는 그 키메라에서 주인공 이름 조시 오코노 배우 이름이 뭐였죠? 아르투. 맞아, 아르투랑 키메라에서의 아르투랑 챌린저스의 패트릭이랑 아. 저는 공유하는 감정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둘 다 뭔가 좀 불안함? 뺏겼나 뭔가 좀? 네,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영화에서 조시 오코너가 표현하는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너무 달랐어요. 좀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챌린저스는 오롯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보이는 것에서 따라오는 감정적인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키메라는 뭔가 내가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잠재적인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음. 그 영화 두 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두려움의 범위와 방향성의 해석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조시 오코노가. 네. 그러고 뭐 챌린저스에서 나 같이 나던 마이크 파이스트도. 그 배우도 진짜 기가 연기 막혔죠. 너무 좋았죠. 예, 기가 그러니까 막혔죠. 저는 오히려 챌린저스라는 단일 영화에서 보면 단일 영화만 보면은 저는 오히려 조시 오코노보다 마이크 파이스트가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잘 받쳤어. 그러니까 뭔가 우위에 서 있지만 결코 우위에 서 있지 않은 듯한 그쵸. 느낌을 네. 너무 잘 받았어요. 특히 저는 그 사우나 씬 있죠. 아, 사우나 둘이서? 씬에서의 연기가 둘이서 와. 음. 그러니까 말로는 난 항상 너보다 우위에 있어라고 그쵸. 말하지만 네. 근데 속은 안 그렇고 그것을 대변하지 못하는 표정이랄까? 음. 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마이크 파이스트. 네. 그리고 남자 배우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저번 회차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배우 진짜 저는 올해 베스트급입니다. 누구? 글렌 폴. 히트맨. 그렇죠. 네. 히트맨에서 그렇죠. 글렌 폴 진짜 올해 베스트급 연기 아닌가요? 맞아요. 날뛰었어요. 그때 보셨나요? 아직 안 봤어요. 아, 저 꼭 보세요 히트맨. 어떻게 보셨나요? 능청스럽죠. 네. 완전히 능청스러운 네. 연기. 그러니까 저는 그 저번에 최에서도 말했지만 이 영화는 전형적인 미국 영화인 것처럼 그쵸, 보이지만 네. 그 안에 담긴 관념의 힘이 엄청나게 강한 영화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글렌 포엘에게 그러니까 그 관념을 표현하는 글렌 포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글렌 포엘 저는 영화를 못 봤으니까 네.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네. 저는 한 명 말하자면 데이빗 다스틴 발치한 아하 악마의 토크쇼. 악마의 토크쇼. 네. 그 정말. 배우의 얼굴도 사실 배우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올해 그렇죠.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네.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배우다. 여러모로 그 네. 인상이 잊혀지네요. 그간 항상 조연으로만 보였다가 네. 제가 그 배우가 조연으로서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다크나이트 일단 그쵸. 다크나이트에서 조커 추종자 거기서 잠깐 처음으로 나왔던. 눈도장을 찍었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프리즈너스 가만히 있는데 수상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의 연기 되게 살짝 좋았어요. 베리키오건 결이죠. 그쵸 약간, 얼굴 자체가 그냥 네. 무기인 배우들. 가만히 그러니까 있는데 문제아상. 엄청난 힘을 내는 배우들. 네 가만히 있는데 수상해 보이는 네. 데이비드 다스틴 발치한도 있고 저는 한국 배우 그냥 한 명 말하면 유해진 배우가 그래도 열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파묘도 그렇고 도그데이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죠. 도그데이즈가 물론 그렇게 좋은 흥행 성적이 내지 좋진 못했지만,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전반기에 여러모로 힘을 많이 쏟은 배우가 유해진 배우가 아니었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도 네, 괜찮죠. 네, 드림 니콜라스 시나리오. 케이지.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영화가 나왔죠 신작이. 그 롱레그스 네 맞아요. 그린날에서 수입했다고 한 네. 지금 미국에서 엄청 화제인 공포 영화죠. 화제인가요? 거기서도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맞아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도 그죠. 작품 선정하는 그게 좋아져가지고 감이 좋아져서. 네. 그러면 여우로 넘어갈까요? 네. 근데 여우는 일단 저는 확실한 원탑이 있다고 봅니다. 산드라 윌러? 네, 산드라 힐러죠. 맞아요. 반박의 여지가 없는. 네. 네. 와, 추락의 부랑 존 오브 인터레스트랑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저는 근데 추락의 부가 더 좋았습니다. 근데 연기는. 그건 네, 전 추락의 부에서 산드라 힐러의 연기는 역사에 남을 연기라서. 예, 왜냐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해트비는 그냥 솔직히 내지르기만 하면 되는 조명을 연기라. 하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락의 부의 그 인내하는 그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산드라 윌러는. 또 한 명 하면 저는 젠데이아도 그쵸. 나와야 젠데이아도, 된다. 그러니까 전 그때 챌린저스 회차 때도 말했지만 젠데이아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난히 관능적으로 나왔죠 이번에. 근데 이 영화에서 그간 필모그래피에서 나온 모습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다. 젠데이아. 네. 그러니까 감독이 그냥 작정하고서 매력을 그냥 네, 다 발산시켜줘. 뽐내라라고 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듄투도에 나왔고 맞아. 챌린저스에서 나왔고 네. 젠데이아도 전반기에는 정말 뛰어난 활약을 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또 뭐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오멘 저주의 시작에 내 네, 타이거 프리. 프리 프리. 주목할 만한 연기 좋았죠. 여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 좋았죠. 되게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 되게 음, 좋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페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상치도 못했는데. 남자 배우 또 있네요. 네. 까먹었던 분. 해?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남자 배우 잠깐 돌아가면은 일단 폴 지아마티 당연히 언급해야 되고. 폴 지아마티. 폴 지아마티 당연히 언급해야 네네.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메이 디셈버가 여자 배우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찰스 멜튼.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찰스 멜튼이 그 영화에서 보여준 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은 지금
줄리안 무랑 나탈리 포트만을 얘기하려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줄리안 무의 그 약간 신경질적인 연기를 되게 좋아해요. 내지르지 않는데도 광기가 느껴지는 맞아요. 연기라고 할까요? 내공이지 뭐 다 그게. 내공에서 오는 거지. 저는 그래서 그 줄리안 무의 연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줄리안 무를 떠올리는데 그 찰스 멜튼 솔직히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록 넘치는 그 주인공 둘한테 전혀 밀리지 않는 포스를 보여줬다. 찰스 멜튼. 네. 그럼 저는 한 명만 더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국내 배우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네. 독립 영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벗어날 탈. 네. 저도 독립 영화 하나 말하면 올해 정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네, 정순. 있었죠. 정순이라는 영화에서 김금순 배우가 정순 역을 했는데 칭찬 많이 하셨죠. 이 영화는 정순보다 진짜 금순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그냥 저는 먹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이 와우. 배우가 그 정도로 그냥 네. 한 인물의 그 균열된 서사를 이렇게나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영화는 그냥 영화의 그냥 뭐 완성도나 뭐 각본이나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배우 연기 하나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정말 대단했던 정말 강렬했던 연기력이었습니다. 물론 뭐 파묘의 뭐 김고은 배우도 씨도, 리스트가 네, 올라올 수도 훌륭했고. 있겠고 네. 뭐 또 뭐 최근에 뭐 범죄도시 4의 이주빈 배우도 엄청 뭐, 화제성을 끌고 그쵸. 있는데 네. 독립 영화 쪽에서는 김금순 배우 없이는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런 연기력을 또 봤고요. 다음 주는 할 영화가 딱히 없어서 그냥 저희 원래 저희 약간 룰이 기말고사 때 한 주 쉬는데 제가 사실 보는데 사실 성현님이 논문 쓰시고 네. 저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쉬기 너무 아깝더라고 영화들이. 맞아요.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냥 다음 주는 물론 태풍 클럽도 있지만 그거는 옛날 영화라. 그냥 한 주만 제가 쉬다 오겠습니다. 네, 이미 단물이 너무 많이 나온 영화여서 태풍 네. 클럽은.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퍼펙트 데이즈. 퍼펙트 데이즈가 나오죠. 빈 벤더스의. 너무 기대됩니다. 퍼펙트 데이즈.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걸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일이들 116회 프랜치스프하고 전반기 결산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다음 주에는 퍼펙트 데이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